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이제 을미의병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미의병이 일어나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왜 을미의병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선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의병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도대체 조선적 가치가 무엇이길래, 그리고 왜 의병이 어떤 모습들 때문에 그걸 지키겠다라고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을미의병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 이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일어나게 됐던 거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 가지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까지 찾아갈 수 있느냐? 경복궁 점령이라는 게 일어났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을 해서 우리의 왕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정근대 사화에서의 주권자는 우리가 아니라 왕이죠. 그러니까는 유학자들이 봤을 때 왕이 일본 군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주권 침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또 뭐가 있었죠? 을미사변이 있었던 겁니다. 명성황후가 시해가 된 거예요. 국부, 국모 얘기하잖아요. 국모가 시해가 된 겁니다. 이거는 뭐냐? 실질적으로 주권이 침탈이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까지가 온 거죠. 단발령. 단발령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상투를 딱 잘라버리는 거죠.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위생의 문제에서 나온 거고, 단발령으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고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왜 심각했냐면은 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효죠. 그래서 우리가 노론, 서론 이렇게 얘기하고 남인 이런 얘기하는 조선시대 단색들을 얘기했을 때 서인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효가 곧 충이 된다라는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효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효의 가장 기본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얘기를 하죠. 즉, 내 몸은 내 몸이지만은 내 몸이 아닌 겁니다.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잘 보존하고 아끼는 게 효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자르지 않은 거죠. 근데 단발이라고 해서 상투를 잘라버린 겁니다. 그거는 뭐냐? 나를 오랑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관료를 넘어서 조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오랑캐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생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국모를 시해해서 주권을 침탈했고요. 단발령을 실시해서 우리를 오랑캐로 만들어야 되니까는 싸워야 된다라고 일어났고요. 그 중심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유인석 의병장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유인석 의병장이 처음부터 싸운 건 아니에요. 왜? 그거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을미의병의 전개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왜 그랬냐면은 당시 상중이었거든요. 조선의 유학자들은 상중에는 무기를 들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인석이 붕괴했지만은 싸우지 않은, 처음에는 그런 단계가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본인들의 제자들한테도 그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싸워야 될 길을. 어떻게 해야 될 길을. 그래서 처변삼사 또는 처의삼사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유학자로서 해야 될 세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정입니다. 자정. 스스로 몸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랑캐가 득실거리는 세상이 됐으니까는 이 세상을 등지고 어떻게 나는 은둔하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학자들이 혼란스러웠을 때 산속에 들어가고 은둔하게 되는 게, 그게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자로서 해야 될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에서 자정이 뭐냐면 곧 자결이에요. 세상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 목숨을 끊어서 저항한다
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영과 같이 순국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어떤 유학자로서의 길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유학자들이 자결하는 게 최고의 저항이라는 것들이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이 더러워졌고 오랑캐의 세상이 됐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열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주로 넘어가서, 내가 싸울 수 없으니까는 만주로 넘어가서 새롭게 유학을 꼽힐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의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을 만든 이 오랑캐 세상이 됐던 것을 싸워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일어나는 거. 이게 의병인 겁니다. 그래서 을미의병 때 의병을 일으켰던 유학자들은 이 유학자로서의 세 가지 길 중에서 의병으로서의 길을 선택해서 나갔고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었다. 유학자들이 의병에 참여했던 배경이 됐던 거는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의병을 딱 싸웠을 때 유학자들만 싸웠느냐? 봤더니 의병에서 실질적으로 포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싸웠느냐?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싸웠느냐? 라면은 우리가 을미개혁, 갑오개혁, 이 친일 세력들에 진행됐던 그 개혁의 정책을 좀 하나 봐야 되는데요. 그 개혁 중에 뭐가 있냐면은 군제개혁과 지방제도 개혁이 있습니다. 자, 군제개혁은 뭐냐면은 조선에 갖고 있는 지금 현재 군사조직이라는 것들,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사조직, 이 군제를 해체를 하고 새롭게 근대적인 군사제도로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근간이었던 그 지방군, 그 중앙군, 이 군대들을 전부 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었던 진영체제의 군대가 해산돼 버리는 거예요. 졸지에 군인이었던 내가 실업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가 반포가 되냐면요. 사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합니다. 아마 군대 해산 이후에 이들의 반발에서 어떤 저항의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포고령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무기 휴대 금지라는 것들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똥이 딴 데 튀는 겁니다. 어디다 튀냐면은 포수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죠. 포수들은 사냥꾼들이잖아요. 이 사냥꾼들한테 총을 빼앗는다는 거는 실업자를 만드는 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포수들이 반발하게 됩니다. 포수들이 반발하고 포군들이 반발하게 됐을 때 유학자들이 그리고 의병을 일으켰던 유생들이 그들한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결국 일본 개화 세력들이 만드는 정책이 결국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어떤 생존권이라는 것들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손을 잡고 이 개화 정책, 개화파를 몰아내야 된다. 일본을 몰아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포수들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포군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1년 전, 을미의병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우리가 동학농민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농민군을 진압했다는 공으로 포상까지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겠어요. 그들이 했던 게 농민군을 진압했던 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내가 국가에 충성했던 군인으로서의 훈장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1년 만에 졸지에 필요 없는 사람들, 실업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던 부분이고 거기에 유학자들이 손을 내밈으로써 같이 의병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들은 의병부대 전투력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자, 지역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요. 플러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중앙 정치 세력들이 여기에 손을 내밉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 용어는 이제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반일적 중앙 정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고종 측근 세력을 중심으로 한 일본에 반대했던 정치 세력들인데요. 이들이 중앙 권력으로서 정권을 잡고 있다가 을미사변이 일어난 직후에 친일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1차로 시도했던 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얘기겠죠. 충생문 사건. 고종을 경복궁에서 옮기려고 했던, 이어시키려고 했던 이 충생문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죠. 자, 무엇이 문제였냐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지방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이 중앙정치 세력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서 의병이 일어나면은 과연 누가 이걸 진압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죠. 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제개혁, 지방제도 개혁으로서 지방군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결국 의병이 일어나면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친위대가 내려간다든지 또는 일본군이 가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서울에서의 일본의 어떤 감시, 시야가 지방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병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지지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병한테 의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의병 명분을 만들 수 있도록 고종의 밀지 같은 것들을 내려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의병 입장에서는 고종의 밀지를 받으면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왜? 내가 그냥 만약에 군사를 일으킬 때는 잘못했다가는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고종의 밀지를 갖고 있으면은 고종의 명을 받고 일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충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사람들을 모을 때 이 고종의 밀지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좀 더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일제 중앙 정치 세력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을미의병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을미의병의 배경과 참여 세력들, 그 중심 세력들을 보면은 의병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지도하는 사람들은 유생들이었지만은 전투력을 잠재했던 사람들은 포군들, 포수들이었고, 그리고 이들의 명분을 지원해줬고 정치적으로 지원했던 사람들은 중앙정치 세력들이었다. 반일적 중앙정치 세력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미의병만을 얘기할 때도 이제 다양한 세력의 정치적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묶여서 을미의병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을미의병이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